예, 1교시 잘 봤죠? 자, 1교시 우리 10문제 풀었습니다. 뭐 제가 설명을 조금 길게 해드리는 바람에 우리가 10문제밖에 못 풀었는데 2교시부터는 좀 속도 조금 이제 점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2교시로 넘어가 보죠. 자, 2교시는 11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11번.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재라고 하며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라고 한다. 자, 이거는 정상재와 열등재에 대한 정의 부분이죠. 정상재와 열등재의 정의는 아까 우리 1교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이 아니고 소득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항상 여러분들이 조금만 손에 책을 놓으면 헷갈리는데요. 정상재와 열등재의 구분은 소득을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하였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재라고 한다. 소득이 증가하였을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라고 한다. 자,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소득 탄력성으로 정상재와 열등재를 구별한다. 그래서 이 열등재라고 하는데 가격과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X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가격 인하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상품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상품에서 효과적이다. 자, 이런 매출 증대, 가격의 탄력성과 함께 이 매출과 관련된 이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래프를 한번 상상을 해 놓아야 되는데, 어떤 그래프를 상상해 놓아야 되냐면,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다,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어떤 거냐면, 가격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쪽이 이 Y축이 가격이지 않습니까? 이 가격이 조금만 바뀌어도 수요량이 팍 느는 이런 재화를, 이런 수요의 경우에는, 이런 수요가 이제 가격 탄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만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재화의 수요 곡선은요. 근데 탄력성이 작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만큼 내려도 수요량은 요만큼만 증가하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되게 수직에 가까운 그래프죠. 그래서 가격이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바뀌어도 수요량의 증가는 조금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근데 반면에 여기는 가격이 요만큼 바뀌었는데 수요는 이만큼이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매출이라고 하는 건 결국 P 곱하기 Q인데, P 곱하기 Q, 그러니까 가격 곱하기 수량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가격 인하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는, 자, 이쪽에 가격을 살짝 인하시키니까 매출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이만큼 커지죠. 이만큼 커지는 이 매출 증대 효과. 그 다음 여기는 가격을 이만큼 내렸는데 요만큼밖에 안 커지죠. 오른쪽 그래프는요. 그래서 가격 인하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상품, 이쪽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그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상품에서 효과적이다. 이쪽에서 효과적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자, 이쪽에서 더 효과적이다. 가격 인하, 이런 재화를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이런 재화를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격을 조금만 내려도 매출이 팍 늘어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니까, 요 문장을 이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그려서 풀어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쉽게 빨리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1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3번. 자, 보완재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음인 재화 두 재화를 말하며 대체재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양인 두 재화를 말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대체재와 보완재에 대해서 어떤 텍스트적인 정의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그것처럼 이번에는 교차 탄력성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한번 요거는 또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자, X재와 Y재 두 재화가 있는데, X재의 가격, XP라고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Y재의 수요, 이거는 Y재의 수요, YD라고 해보죠. 자, X재의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면 Y재의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재화, 이런 재화는 어떤 재화냐라고 하면 이런 재화일 겁니다. 자, 이렇게 우하향하는, 자, 이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면 Y재의 수요는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재화를 이런 재화죠.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처럼 이렇게 관계를 그려지는 이런 재화죠. 이런 재화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를 보완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완재인데, 자, 이거를 뭐냐면 보완재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보완재는 하나의 가격이 내려가니까 한쪽은 이렇게
교차 탄력성이 음인 두 재화. 플러스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이 마이너스면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재화를 교차 탄력성이 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재화를 우리가 보완제라고 합니다. 자,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대체제는요, 이 X제의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면 Y제의 수요도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재화를 대체제라고 합니다. 이런 재화는 대체제라고 하는데,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쭉 이 정상적인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그래서 X제의 가격이 이렇게 내렸을 때 Y제의 수요도 이렇게 반대로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대체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안경의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면 안경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안경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러면 Y제 수요, 콘택트 렌즈의 수요는 안경 수요가 늘어나니까 콘택트 렌즈의 수요는 줄어들겠죠. 안경 가격이 내렸을 때 말이죠. 그래서 한쪽이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성을 우리가 정이다. 이쪽도 마이너스면 이쪽도 마이너스, 이쪽도 플러스면 이쪽도 플러스. 이렇게 같이 부호가 움직이는 경우를 플러스라고 하는데,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인 재화, 아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래프였죠. 이런 재화를 보완제라고 하고, 대체제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그래프를 대체제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맞다 틀리다 O가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13번은 O. 그 다음 14번 또 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라는 표현은 완전 탄력적이다라는 의미이고, 그래프의 형태는 수평선으로 나타난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바뀌어도 공급량은 바뀌지 않는다. 가격이 아무리 바뀌어도 공급량은 그대로다라고 하는 경우죠. 가격이 여기서 아무리 바뀌어도 공급량은 거의 딱 이 선에서 거의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거의 이 수직선에 가까운 이런 공급 곡선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가격이 아무리 바뀌어도 공급량은 그냥 이 점에서 이 Q 스타라고 하는 이 점에서 더 이상 어떤 공급량이 변동 없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공급 가격 탄력성이 제로다. 반면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의 수평선에 가까운 이런 그래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 공급량이 팍 커지는 이런 경우를 이거는 무한대 공급 가격 탄력성이, 이쪽은 수직선에 가까운 경우를 우리가 그 가격 탄력성이 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제로다라고 하는 표현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 아니고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같은 말이고, 그래프의 형태는 수직선으로 나타난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X네요. 반면에 공급 가격 탄력성이 여기가 무한대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요, 이 문장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완전 탄력적이라는 의미고, 그래프 형태는 수평선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O가 됩니다. 저기가 무한대가 되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정답은 X가 정답이다.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자, 10 몇 번입니까? 15번.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자,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수요 곡선이 수평선에 가깝다라고 하는 건데요.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수요 곡선이 수평선에 가깝다. 수평선에 가까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수평선이 좀 완만한 이런 그래프가 나올 때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자, 이 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프 기울기가 급할 때에 비해서 완만할 때는 감소한다. 소비자 잉여가 어떤 균형점에 어디였습니까? 이 위쪽 부분이 소비자 잉여죠. 그래서 위쪽 부분인데, 이거는 수직선에 가까울수록 소비자 잉여가 커지고 수평선에 가까울수록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그렇겠죠. 어떤 점을 중심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그래프가 완만할수록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15번 정답은 O가 되겠죠. 자, 그 다음 16번. 고정비용이 일정할 경우 평균 고정비용은 상승할 수 없다. 고정비용과 평균 고정비용의 문제인데요. 자, 고정비용이라고 또 그래프를 또 그리죠. 자, 비용은 생산량을 이렇게 늘릴 때 코스트 또는 가격, 돈이라고 해보죠. 자, 코스트가 어떻게 되냐. 생산량을 이렇게 늘릴 때
고정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어떤 비용을 고정비용이라고 한다. 생산량과 관계없이 초기에 들어갔던 비용. 거기다 우리 총 비용 곡선을 그리면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이런 그 책의 교재가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TF가 아니고 TC, 토탈 코스트, 총 비용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고정비용이 일정할 경우, 고정비용이 지금 일정하죠. 이렇게 고정비용이 일정할 경우 평균 고정비용이라고 하는 건 AFC라는 거는 AFC는 이 FC를 Q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비용, 픽스드 코스트, 고정비용을 Q, 생산량으로 나눈 겁니다. 이 생산량으로 나누었다는 이야기는 이게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점에서의 평균 고정비용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때 이 점에서 Q,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생산량이 요만큼이죠. 생산량이 요만큼이죠. 그 다음에 FC는 얼마입니까? 요만큼이죠. 요만큼이죠. 이 밑변분의 높이죠. 밑변분의 높이는 뭐가 나오냐? 수학적으로 이 빗변이 나오죠. 이 빗변. 이게 기울기죠. 그럼 이 빗변이라고 하는 건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에서의 그 AFC를 구하라 그러면 이 점에서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이만큼이죠. 이 점에서의 고정비용은 얼마입니까? 요만큼이죠. 그러면 이 빗변분의 높이는 다시 또 이 쭉은 이 빗변이 나오고, 빗변. 그러면 이 AFC라고 하는 거는 이 원점에서 어떤 점에 계속 이 그래프 직선의 기울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AFC다. 자, 근데 이거는 FC가 고정이라면 계속 무한대로 가보죠. 이 오른쪽으로 가면 계속 어떤 AFC는 계속 0이라고 하는, 제로라고 하는 점에 근접하게 될 겁니다. 극한의 값을 가지게 되죠. FC가 고정이기만 하면.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보죠. 고정비용이 일정할 경우 평균 고정비용은 상승하냐 안 하냐? 상승할 수 있다 없다? 계속 낮아지기만 하죠. 0에 가까울수록. 극한에 가까울수록 높아질 수는 없고 계속 낮게만 갑니다. 근데 반면에 이 점에서는 거의 무한대 값이죠. 이 기울기는 거의 무한대 값이죠. 무한대 값에서부터 점점 제로에 가까워지는 계속 낮아지는 이런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AFC의 그래프는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어디 점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떨 경우에 픽스 코스트, 고정비용이 일정할 경우에. 고정비용이 근데 변동하면 그건 별개의 문제지만 고정비용은 항상 변동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고정비용이 일정하다면 우리 AFC는 항상 마이너스 작아진다. 커질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6번에 O. 상승할 수 없다. O죠. 자, 또 17번 넘어갑니다. 17번 한계비용. 이번엔 한계비용 곡선은 평균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하지만 평균 가변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하지는 않는다. 자, 한계비용의 특징에서요. 한계비용의 어떤 그래프적 기하학적인 특징에서 한계비용은 평균 고정비용의 최저점을 통과한다. 자, 그래프를 또 한 번만 더 그려보면요. 자, 이 평균 비용은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AC, 평균 비용. 그 다음 평균 가변 비용은 또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AVC. 그러면 한계 비용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왔다가 이 제일 낮은 점을 이런 식으로 통과합니다. 여기도 제일 낮고, 여기도 제일 낮고, 여기도 제일 낮고, 여기도 제일 낮고, 이렇게 최저점을 둘 다 통과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게 이게 MC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기하학적으로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설명은 우리가 정규 수업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질문을 보면 한계비용 곡선 MC는 평균비용 곡선 AC 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한다. 맞습니다. 최저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 평균 가변비용 AVC 곡선의 최저점도 통과해야 됩니다. 최저점을 통과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AVC에서도 최저점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둘 다 최저점을 통과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통과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린 답이 나오겠죠. X를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18번요. 한 기업이 동일한 생산 라인을 활용하는 여러 종류의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여러 기업이 각각의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비해 생산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자, 우리 정규 교재 보면 여러분들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에 대한 그 정의가 나옵니다. 지금 요 18번의 이 이야기는 아마 범위의 경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규모의 경제 이야기가 아니죠.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증가할 때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구간, 이 구간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구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설명, 18번에 나오는 이 설명은 여러 가지 생산물을 같이 동시에 생산할 때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거는 규모의 경제가 아니고 범위의 경제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18번은 X가 되겠죠. 자, 넘어가죠. 19번에 한 기업이 동일한 생산 라인을 활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했는데 다시 또 나왔네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셔도 좋고 동일한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8번하고 19번은 같은 문제입니다. 자, 미스가 나왔고요. 자, 20번으로 넘어갑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자, 미시경제 계속 나오죠.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보장된다. 동질의 상품이 거래된다는 특징이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 그러면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냐면, 독점적 경쟁 시장 그러면 동네 앞에 있는 미용실, 슈퍼마켓, 그 다음 제가 자주 가는 떡볶이집, 뭐 이런 곳들을, PC방 이런 곳들을 떠올려야 됩니다. 내가 자주 가는. 자, 그러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보장된다. 시장은 뭐 그럭저럭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보장됩니다. 누구나 떡볶이집 열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동질의 상품이 거래된다. 저 때문에 틀립니다. 동질의 상품이 거래되는 것은 완전 경쟁 시장이고요. 독점적 경쟁 시장, 그러니까 각 미용실 집을 생각을 해보면 이 미용실은 뭐 펌을 잘한다. 이 미용실은 뭐 네일 아트를 잘한다 하는 동질의 상품이 아니라 그들만의 어떤 고유한 상품, 그런 상품이 거래된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게 독점적 경쟁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래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거는 X가 나와야 되겠죠. 자, 20번에 X. 자, 그 다음 21번. 독점 기업이 독점 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에 관계없이 독점 상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량은 변동하지 않는다. 독점 기업이 독점 상품, 독점 기업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한전, 뭐 수력 원자력 이런 쪽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뭐 한전 생각해 보죠. 독점 기업이 독점 상품, 전기의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관계없이 독점 상품, 시장의 수요량은 변동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맞지 않습니다. 전기값을 올리면요, 당연히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시장, 그러니까 우리 민간 국민들이 전기값 비싸면 전기를 좀 덜 쓰게 될 겁니다. 또 전기값 싸지면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독점 기업의 어떤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늘어나고 독점 기업의 가격이 올리면 수요량은 줄어드는, 그래서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뭐 개별 기업의 경우는 우하향하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설명하는 건데 정답은 X가 되겠죠. 자, 22번을 보겠습니다. 독점 기업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균형점을 찾게 된다. 자, 독점 기업의 우리가 또 알아놓아야 될 게 이 독점 기업의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측면. 독점 기업은 공급 곡선이 없다. 그냥 내가 그냥 공급하는 어떤 양을 딱 정해서 그냥 그 지점을 공급할 뿐이다. 그래서 독점 기업의 공급 곡선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2번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아니고 독점 기업은 공급 곡선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X를 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독점 기업은 시장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인 구간, 즉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구간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그 독점 기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런 수요 곡선을 생각을 하면요. 독점 기업이 이런 수요 곡선을 생각했을 때 이쪽 이렇게 직선형 수요 곡선에서는 이쪽 Y축에 가까울수록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에 가깝고 X축에 가까울수록 이게 0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선형 수요 곡선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인 구간이 어디니까? 비탄력적인 구간은 이쪽입니다. 이쪽. 그 다음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구간이 이쪽이죠. 그래서 독점 기업이 이쪽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꼭 중앙을
째는 게, 내려 꽂는 게 이 MR이라고 하는 곡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MR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렇게 제로가 되는 지점이 이런 총 이익 곡선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그래프를 정규 교재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독점 기업은 어디서 결정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 MR이라고 하는 MR이 뭡니까? 마지널 레베뉴, 그러니까 한계 수입이죠. 한계 수입이 제로보다 이 0에 가까운, 수요 곡선이 0에 가까운 이 오른쪽이라는 거는 MR이 0보다 작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한계 수입이 0보다 작은 구간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이 MR이 0보다 큰 쪽, 이쪽에서 생산량을 결정해야 되겠죠. MR이 0보다 커야 되고 또는 MR이 제로보다 같거나 작은 이쪽에서 생산량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독점 기업은 시장 수요 곡선이 탄력적인 구간, 비탄력적인 구간이 아니고 탄력적인 구간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즉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 쪽, 이쪽 부분에서 생산량을 결정해야 이윤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 그래야 독점 기업의 생산량 결정 이론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X. 여기도 X가 나오죠. X가 많이 나오죠. 제가 X를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독점 기업에서 1급 가격 차별은 현실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가격 차별의 유형이다. 독점 기업의 가격 차별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1급 가격 차별, 뭐 또는 1차 가격 차별, 2차, 3차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1급, 2급, 3급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1급 가격 차별, 2급 가격 차별, 3급 가격 차별. 1급 가격 차별은 내가 독점 기업 한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 국민은 1kW당 500원이면 전기를 쓸 사람이다. 2번 국민은 1kW당 700원이면 전기를 쓸 사람이다. 라는 걸 내가 전부 다 알고 있다. 우리 국민 5천만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면 1번 국민에게는 내가 1kW당 500원을 받고 2번 기업에는 1kW당 700원을 받고 이렇게 한 명에게 각각의 모든 다 가격 차별을 실시하는 이런 유형의 가격 차별을 1급 가격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한 가격 차별이라고 해서 진짜 독점이죠. 독점 중에서도 최고 독점이죠. 그래서 이런 가격 차별을 완전 가격 차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1급 가격 차별이라고 하고 2급 가격 차별은 이 수요량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가격을 달리 구분하는 그런 제도. 그러니까 여름에 전기 수요량이 많을 때는 킬로와트당 가격을 더 높이고 가을이나 봄이나 이럴 때 전기 수요량이 좀 줄어들 때는 그 킬로와트당 가격을 좀 낮추는 이런 가격 차별을 2급 가격 차별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2급 가격 차별 많죠. 3급 가격 차별도 실제로 많은데 3급 가격 차별은 어떤 시장의 수요 곡선, 수요 상황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가격 차별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들과 어린이들 간의 어떤 수요 곡선의 수요 탄력성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도 그렇고 어른들 요금이 있고 청소년 요금이 있죠. 이렇게 분명히 한 사람이 타는 건 똑같은데 청소년이 타나 어른보다 더 몸무게 나가는 청소년도 많은데 이 청소년한테는 버스 요금을 할인해주고 어른들한테는 더 비싸게 받고 하는 거는 탄력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른들은 반드시 타야 되고 어린이는 안 타려면 안 탈 수도 있다. 또는 소득이 적다. 이런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가격 차별을 실시하는 이런 유형을 3급 가격 차별이라고 하죠. 그래서 독점 기업에서 1급 가격 차별은 현실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다. 자, 아니죠. 1급 가격 차별은 현실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 거의가 아니고 불가능하다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X. 자, 독점 기업에 허용되는 가격 차별 제도는 25번. 독점 기업에 허용되는 가격 차별 제도는 독점 기업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자영 독점 상태보다 사회적 후생 손실은 감소하게 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냥 그대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보고, O니까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고, 눈에 익혀놓죠. 독점 기업에 허용되는 가격 차별 제도는 독점 기업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가격 차별 제도로 인해서 독점 기업은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자, 효율성이 좋아지죠. 자연 독점 상태보다 사회적 후생 손실은 감소한다. 자, 아까 1급 가격 차별, 완전한 가격 차별로 갈수록 사회 후생 손실은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자, 그 다음 26번.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에서의 기업은 장기적으로 모두 정상 이윤만 얻게 되는 공통점이 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정규 교재에 아마 표에서도 나올 겁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상 이윤만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독점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초과 이윤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독점 시장은 장기적으로 정상 이윤뿐 아니라 초과 이윤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7번 넘어가 보죠. 자, 27번. 독점적 경쟁 시장의 경쟁 구조는 전적으로 가격적 경쟁 요소에 의해 경쟁력이 결정된다.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미용실, 뭐 제가 자주 가는 뭐 PC방, 내가 단골 고객인 뭐 세탁소, 뭐 이런 쪽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럼 독점적 경쟁 시장, 여기서는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결정을 합니까? 여기 이 미용실을 가겠다, 저 미용실을 가겠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의 경쟁 구조는 전적으로 가격적 경쟁 요소에 의해 경쟁력이 결정된다. 아니죠. 아니고 그 어떤 집만의 어떤 독특한 서비스 또는 독특한 어떤 상품의 특징,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자주 가는 미용실은 주인 사장님이 되게 친절해서 나는 그 집을 가. 또 내가 자주 가는 미용실은 내가 주로 하는 게 숏컷인데 숏컷 하나는 이 집이 잘해 라고 하는 어떤 가격 경쟁 이외에 품질 경쟁, 상품 경쟁이 있죠. 그 부분이 같이 경쟁 요인에 결정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의 경쟁 구조는 전적으로 가격적 경쟁 요소에 의해 경쟁력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품질 요소가 어떤 독점적 경쟁 시장의 독특한 그 품질 요소가 같이 반영된다. 그래서 27번도 X. 그 다음 28번. 독점적 경쟁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은 P는 MR은 MC, P, MR, MC가 전부 다 이퀄되는 이 구간에서 단기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은 요거 맞습니다. 맞는데 독점적 경쟁 시장은 MR이 MC가 되는 건 똑같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MR은 MC가 도는 건 똑같은데 독점적 경쟁 시장의 가격은 이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MR이 MC가 되는 거, 요거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든 완전 경쟁 시장이건 과점 시장이건 어디건 간에 MR은 MC입니다.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은 단기 균형이 이루어지는 부분. 근데 MR이 MC가 되는 건 맞는데 요 P가 같아지느냐 달라지느냐가 완전 경쟁 시장만 P가 같아지고 나머지는 P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를 내놓았으니까 공통점이 있다. 요것도 역시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9번, 30번까지 한번 보죠. 29번, 과점 시장에서 과점 기업들은 기업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미미하다는 특징이 있다. 과점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그러면 우리 휴대폰, 스마트폰 시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또는 가전, 삼성 아니면 LG, 뭐 거의 양분하고 국내 로컬 브랜드만 생각하면요. 이 삼성 아니면 LG 이 두 가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시장을 우리가 과점 시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폰도 뭐 몇 개, 플러스 몇 개 더 있지만 그래도 거기도 과점 시장이죠. 자, 이렇게 과점 시장에서 과점 기업들은 삼성과 LG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기업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미미하다.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기가 매출이 높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경쟁 구조에서의 경제적 의존성, 이게 되게 높습니다. 한쪽에서 조금 높이 받으면 우리도 높이 받아야 되고 한쪽에서 낮추면 우리도 낮춰야 되고 하는 이 경쟁 구조가 되게 높죠. 그래서 뭐 가전은 LG다, 가전은 삼성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과점 시장에서 그 상대적인 어떤 경제적 의존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X가 나오겠죠. 자, 30번까지 보죠. 과점 시장. 자, 계속 삼성과 LG 상상하시면 됩니다. 과점 시장에서 과점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 구조를 형성하는 이유로는 가격 경쟁 요인이 있으며 비가격 경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격 경쟁, 삼성과 LG 가격 경쟁 요인 있냐? 분명히 있습니다. 뭐 삼성에서 컴퓨터가 만약에 뭐 10만 원 다운시켰다. 그럼 LG도 또 컴퓨터 10만 원 다운시켜야 되는 이 가격 경쟁 요인이죠. 가격 경쟁 요인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비가격 경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가격 경쟁도 많이 존재합니다. 과점 기업에서는.
비가격 경쟁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 광고, 뭐 품질에 있어가지고 뭐 화소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뭐 화면 그 액정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까지 가격뿐만 아니라 광고를 우리가 어떤 누구를 모델로 하느냐, 이런 것까지도 그 비가격 경쟁 요인이 되게 많은 이 시장이 과점 경쟁 시장이죠. 그래서 삼성과 LG를 상상하면 되겠죠. 그래서 과점 경쟁 시장은 가격 경쟁뿐 아니라 비가격 경쟁 요인까지도 되게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번도 역시 X가 나오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30번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